우정인 실물 이쁘냐고? 야, 방금 내가 검색해서 사진을 봤거든? 대충 봐도 100% 사진빨이야. 실물 에바야. 아니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을 보러 이 먼 길까지 오겠냐? 나는 바뀌었다고요? 오늘 고해성사 컨텐츠 한번 해볼 건데요. 예전에 한 고해성사 컨텐츠는 화면 이쪽에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라 했는지 잠시 봐야겠다. 결을 맞춰야 돼.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와 진짜 말 잘한다. 저는 뭐라고 했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어린 양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맨 사기꾼 톤처럼 바뀌었다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성당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고해성사 컨텐츠 하게 되었는데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맨 오늘도 이 형제 자매들 많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짜인 치느님의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인맨 오프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오디세이 오프였습니다. 저는 그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고 왔다고 하였고, 모바일 배그 치킨 교전 때는 팬미팅이 당첨되었지만 저는 그저 김블루님 댓글 이벤트가 당첨되었다 하였습니다. 인맨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셨겠어요, 형제님. 맞습니다. 통도 사인회 또한 트리플 S 분들을 보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인맨 하지만 마지막으로 터진 것은 숲 시상식이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거짓말 칠 것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때 방송에 강준석에서 박수치는 모습이 그만 송출되고 말았습니다. 인맨 친구들도 알게 되었나요? 이때 또한 저는 감스TV 팬인 감빡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인지경 본인 보니까 기분 좋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생각보다 슬림하던데? 라고 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지 때문입니다. 형제님, 입으로 네. 수많은 죄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당신 가짜인 미친입니까? 아닙니다. 저 잉모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김블루님, 트리플 S님, 감스트님의 팬인 걸로 다 말했는데 우정이 하나만큼은 부끄러우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하신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형제님. 사람들은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른 채로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신앙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는 주변에 말하실 건가요?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아직 말을 안 하셨나 보네요. 읽히긴 했는데 말하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중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들켰습니다. 익맨, 우정이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맨. 익맨, 어덕행덕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지요. 어차피 덕후라면 행복한 덕후다? 정답입니다. 행복한 덕후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겠다! 다음 익맨, 우리 형제님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무정교의 신자로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인성모독이라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익맨, 하지만 어떤 모독이라도 어떤 모욕이라도 우정이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죠. 모름지기 신자로서의 도리는 우정교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파하여야 하지만 맞습니다. 저는 주변에 우정교의 신자라는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정체가 주변에 들킬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평소에 친구들이 야구장을 같이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핑계를 대며 가는 것을 자주 거절을 하였습니다. 익맨,
하지만 우정희님이 시구를 한다는 소식에 당연하게도 저는 NC파크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녀석이 혼자서 거리도 조금 있는 NC파크를 가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다소 의아해했었고, 우정희님이 시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친구들은 와, 우정희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인데 구경해서 부럽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잉맨. 이에 저는 정체를 들키는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엥? 우정희? 그게 뭔데 싶다가 오늘 시구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 친구들도 저에게 뭐 큰 말을 하지 않고 가볍게 위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바로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어떤 일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정희님이 호러구산 촬영으로 또다시 NC파크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우정희님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제가 NC파크를 혼자 갈 때마다 우정희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 친구들의 의심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은 야, 저 녀석 설마 우정희 보러 계속 NC파크 이때까지 갔었던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잉맨. 우정희님을 심하게 흉을 보고 깎아내려야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치어리더 분들이랑 웬 키 작은 땅꼬마가 공연을 하던데 저번에 시구하던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뭐 우정희 실물 이쁘냐고? 야, 방금 내가 검색해서 사진을 봤거든? 대충 봐도 100% 사진빨이야. 실물 에바야. 아니,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을 보러 이 먼 길까지 오겠냐? 나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니 친구들은 의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다지만 우정교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우정희님을 모욕하고 흉을 보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도요.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잉맨. 잉맨. 우정희님께서는 뭐 어떠실지 저도 생각을 잘은 몰라가지고 뭐 그래도 용서 어쩌면 해주시지 않을까. 역시 잉의 자비가 흘러 넘치는군요. 그래도 굿즈도 열심히 사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정희님께서는 굿즈, 헌금 그런 거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말쟁이 형제님의 마음, 진실된 마음, 신앙심, 만약에 정말로 속죄를 바라신다면 주변에 넌지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쟁이 형제님? 조금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형제님! 네. 싸닥치세요.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잉맨. 농담! 잉맨. 혹시 제 닉네임이 보이시나요? 네. 어쩐 일로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욱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말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언제든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마음 편하신 만큼 마음껏 말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이 누가디 언니야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도 장난으로 언니 제발 은퇴만은 하지 말아줘 이랬는데 거기서 언니가 내가 왜 네 언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여기서 니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잉멜루야. 그런 사건이 있지만 저는 정말 우정희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이지 깊은 잉순이입니다. 잉맨. 제가 입덕을 했을 때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잉순이로서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입덕을 하였습니다. 잉멜루야. 그중 하나가 카메라를 든 것이었고 잉멜. 그렇게 작년 말 숲 시상식에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우정희님은 시상식이라는 말을 걸맞게 정말 아름다우셨고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대가리가 깨진 채로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정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꼈습니다. 잉멜루야. 근데 여기서 저에게 큰 고난이 하나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시죠? 같이 신인상을 받은 아리따운 여캠분이 제 카메라에 갖게 잡히셨던 겁니다. 물론 저에게 우정희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잉맨.
저는 인순이로서 우정이님의 존재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인내로야. 저의 미천한 신앙심이 결국 그 역행분을 포토샵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인맨. 그렇게 완성된 사진을 올렸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제가 감히 우정이님의 존재감을 의심했던 이 죄를 부디 사하여 주시옵소서. 잉맨, 아닙니다. 혹시 이 지웠던 사진 한번 올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올렸습니다. 감쪽 같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셨겠습니까? 다 우정이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정이님은 다 용서해 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빨리 두 번째 죄를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행되는 고해성사 이전에 우정이님이 방송 중에 저와 관련된 고해성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매님? 그날은 여느 때처럼 퇴근길 버스 안에서 잉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정이님은 이를 언급하고 마셨습니다. 바로 궁극의 다이어리입니다. 작년 12월 저는 우정이님이 연말 때마다 찾아 헤매는 궁극의 다이어리를 언급하셨을 때 인순이로서 무조건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궁극의 다이어리에 대한 언급한 다시 보기를 정말 겨우겨우 찾은 저는 왜 여태 우정이님을 위해 궁극의 다이어리를 만들어준 인친이가 없었는지 한 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에게 빌고 빌어서 마침내 다이어리를 완성했습니다. 팬사인회에서 기적적으로 전달할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언급이나 인증은 필요 없었고 선물을 잘 받지는 않는 언니가 이를 받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다시 우정님의 방송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한 인순이가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했는데 그거를 커스텀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썼거든요. 2주 쓰고 인순아 진짜 미안한데 갈아탔어. 드디어 저는 그 고해성사를 듣고 맙니다. 해당 다이어리를 2주 쓰고 말았다는 고백을요. 물론 그 순간은 가슴이 아팠지만 사실 우정님의 성격을 알기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고 오히려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약간 팬이 준 거라 뭔가 휘뚜루마뚜루 못 쓰겠고 물론 아무도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원래 쓴 게 그냥 이런 만년 다이어리거든. 그래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거든요. 그거는 약간 일기 같은 느낌으로 써야겠어.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정이님이 쓰고 계신 다이어리는 제가 고생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프링이 있었고 가죽 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엔 우정이님께 괜찮다고 했지만 솔직히 속으론 괜찮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의 죄는 여기 시작됩니다. 그날은 우정이님이 기다리던 갤럭시 25 손예매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정이님은 코랄레드 색을 싫어하셨고 이를 캐치한 인친이들은 색상 선택 핀볼을 종용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그 순간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로 인해 느꼈던 괴로움과 억울함을 코랄레드에 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치킨 10마리 상당 금액 정도 되는 별풍선을 충전한 저는 코랄레드에 올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언니에게 복수를 성공할 순간이 다가온다 생각하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남아있던 이성을 붙잡고 1분만 투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랄레드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코랄레드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이쁜 아이스 블루가 선택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매님.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핀볼을 종용했지만 절대 코랄레드를 가질 생각이 없던 우정님은 끝까지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언니 노잼으로 살 거야? 그게 우정인이야? 제가 이거 주작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모두 맡겼고 모두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모두가 재미있다고 웃고 있을 때 저는 괜찮아 딩딩딩을 춤추는 언니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방송을 잠시 끄고 영상을 하고 했습니다. 인순이로서 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생각했던 과거의 저는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사실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복수심이 저를 괴롭힙니다. 다시 순수한 언니를 무한히 사랑하는 인순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사하여주세요. 아이고, 우정이님의 죄가 아닐런지. 우정이님께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갈아탄 다이어리도 최근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쓰시는 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그 다이어리를 받고 나서 사진도 찍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문구로 세상에 하나뿐인 김우정을 위한 다이어리라고 적힌 걸 보고 아주 좋아하고 자랑하고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약 2주간. 2주간 너무 감사합니다. 닉맨 다시 순수한 인순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님을 언니라고 부르는 건 어떠실까요? 아, 우정이님이 아닌 언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언니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이행시가 있는데 네. 오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새해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다른 언니 좋아해도 돼? 자, 다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병과 인튜브와 나나의 이름으로 닉맨 닉맨. 해 계신 우리 우정이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우정이의 나라가 오시며 우정이의 뜻이 숲에서와 같이 인친스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닉맨. 닉맨. 저의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형제님? 저의 제목은 훈수입니다. 어떤 훈수를 뒀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우정이님이 트위치라는 곳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정이님은 롤이란 게임을 항상 방송 마지막 컨텐츠로 하셨었고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못하셨습니다. 이넬로야. 말자와 아리만 수연한테 파섰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말자 장이 되고 싶었던 우정이님은 말자 장이사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닉맨. 참고로 전 아이언입니다. 주로 칼바람만 하고요. 평균 스코어는 3킬 16데스 정도입니다. 아니, 아무튼 전 채팅으로 뭐함? 이러니 만년 실버지 2부터 바르고 궁 키라니까? 같은 다소 진지함이 섞인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정이님은 게임 룰렛을 돌렸던 적이 있는데 하피 플레이타임이 걸렸습니다. 리액션은 맛깔났고 저도 덩달아 도파민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였습니다. 문제는 하피 3대부터 시작됩니다. 유난히도 퍼즐 요소가 많아진 탓에 저도 모르게 뭐해? 집중하세요. 이젠 실버는 못 가겠네? 평소에는 칠 수 없었던 온갖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계점에 답답을 못 이긴 저는 알트탭을 하고 로스타크를 좀 했습니다. 끝까지 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나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하고 혹시 로스트 아크는 잘하시나요? 전 주로 커마만 해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형제님. 하지만 전 깨달았습니다. 우정이님은 게임을 잘하는 방송이 아닌 시청자가 재밌어하는 방송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터넷 방송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닉맨. 닉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치 있는 경험을 하셨네요. 노재능도 재능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닉맨. 닉맨. 그러면 우정이님에게 앞으로도 바라는 게임이 있으실까요?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윤도의 저주를. 닉넬루야.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영접하게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죽어. 닉맨. 닉맨, 우리 형제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정인 교도의 전도 피해자입니다. 전도 피해자? 네. 저는 작년 10월 길고긴 군 생활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이 저희 완벽한 군 생활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갓 상병을 달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부 다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미친 잉치니이자 우리 부대의 전도사였습니다. 닉맨,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그의 전도는 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닉맨.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다른 스트리머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저에 대한 전도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는 우정이 구동이? 우정이 팔로잉?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까 저는 그의 전도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동이? 팔로잉? 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라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때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가리를 박았고 평소 친했던 선임이라 얄밉났네? 화났네? 하며 이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닉맨. 정말 천사 같은 선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 우정이님이 나온 영상에 에이씨 하며 싹 다 지나칠 정도로 우정이님을 극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나요? 어느 순간부터 익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정이님이 무슨 야라를 하면 힘받았지만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니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저의 오른손엔 우정이님의 영상이 틀어져 있었고 저의 왼손에는 약 30만원치 상당의 굿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잉맨. 저는 한때 한 명의 잉친이를 모욕했고 우정이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잉맨. 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용서받고 저도 당당하게 인교도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우정이님과 그리고 수많은 잉친이분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잉맨.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형제님. 고개 드십시오. 형제님 네? 손에 우정링 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정링도 우정링 끼고 있습니다. 커플링인가요? 우정잉? 팔로잉? 아니 그런 걸 하면서 당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나도 안 하는 멘트를. 나 너무 감동이다. 그러다가 화내면, 상대방이 화내면 예민했니? 우정님을 볼 때마다 화를 내는 죄를 지어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형제님 마음속에 화가 많으셔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우정님, 본인 이제 20대 아니십니다. 심지어 20대 시절에도 체력이 강하신 편은 아니셨습니다. 우정이님이 남들보다 훨씬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 걸 방송 보는 시청자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잉맨. 근데 체력 문제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걱정도 걱정이지만 보면서 화가 납니다. 일을 잡은 것도 본인이고 일에 짓눌려서 힘든 것도 본인이라 남탓도 못하고 그런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운 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방 좀 붙여서 쉬실 때마다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쉬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스스로도 그런 말 안 나오게 좀 가끔씩 제대로 쉬는 날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지니님,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화 내시지 않도록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맨. 잉맨.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곧 또 이사유방이 오는데 솔직히 머릿속으로 우정님의 미래시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멀티버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맞습니다. 부모님도 와서 도와주시고 하시겠지만 컴퓨터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시다 보면 쉬지도 못하시고 일주일 바로 날아가시고 그때서야 하루 이틀쯤 쉬려고 하면 본인 방송에는 나왔지만 본인이 가진 못했던 방송에 한두 번씩 기웃거리실 거고 또 외부 촬영 최대한 휴방 동안 피하려고 한다고 하셨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또 공포게임 벌칙 걸리신 마랑님 합방이라든가 이런데 또 하루 이틀씩 가다 보면 며칠은 또 일하면서 지내실 거고 그러면서 또 본인 방송은 안 키고 있으니까 세팅 테스트 겸 짧게 방송 켜가지고 뭐 해볼까 하면서 돌아와서 한 30분 정도 노래 부르시거나 하면서 다시 보기는 안 남기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아 역시 방송을 해야 되나 하면서 또 낮에 촬영 있거나 이런 날에 또 차려입고 한 거 복귀하자 이 생각하면서 돌아오시고 그러고 방송하시다가 몸이 지쳐서 못 버티니까 아파서 며칠 알아누면서 내가 그때 쉰 게 정말 쉰 게 아니다 하시는 미래시가 좀 보였습니다. 아, 그게 이게 멀티버스인 거죠? 아 그죠 상상- 멀티버스인 거죠. 우정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수많은 가능성 중에 단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네. 김치니님은 내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고해성사를 하라 했더니 왜 나의 죄를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콘텐츠 헷갈렸나? 고해성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고해성사를. 다음 분 마지막 분입니다. 불효자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불효자라고 닉네임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10계명 중에 4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을 어겨 고해하고자 왔습니다. 아, 제가 이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사실을 고해합니다. 드디어 죄가 등장했고 진짜 죄를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민망하네요. 괜찮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이거 그냥 지난 설 연휴가 이제 전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월화수목 6일이 긴 연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하루 출근하고 다시 주말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연휴가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연휴 전부터 저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여쭈어 보셨고 연휴간 저는 갈비찜, 육전 등 여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 출근을 위해 다시 회사 근처에 있는 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요일 저는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금요일은 회사 휴무일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에 일찍 내려간 것입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집에 일찍 내려간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뭐 때문이죠? 사실 원래 그 주 토요일이 고해성사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제가 집을 내려가게 되면은 본가에서 제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잉맨. 저는 부모님께 아직 잉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같이 우정의 생방송을 5시간씩 보고 오프라인 행사를 1년에 10번씩 다니고 부모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아, 잉맨. 그래서 저는 출근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본가를 뛰쳐나왔습니다. 잉맨. 이에 대한 벌이었을까요? 컨텐츠가 미뤄지면서 고해성사가 예정되었던 저저번 주 토요일 저는 이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냥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휴방이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이제 거의 매주 부모님을 배웠어서 이제 연휴에 조금 일찍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점 고하고 사죄하니 부디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잉맨. 잉렐루야. 다 용서하실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죄를 말씀드려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하실 겁니다.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기는 한데 회사 동료분 결혼식을 포기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간 적이 있어서 물론 이제 축의금은 많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와 이제 완만한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 제 앞에 계신 당사자와는 합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이날 휴방이 갑자기 되어서 이해합니다. 다 용서드립니다. 잉맨.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고해성사 해봤는데요. 제 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알아가는 것, 죄를 정면에서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에 다가가는 한 발자국입니다. 모두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털어내시고 마음 편안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잉맨.